권력이 많은 사람 여백서원의 전영애 교수 제4부 마지막입니다. 어렸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저거를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읽어봤더니 우리 선비들이 그랬대요. 그랬대요. 우리 막 뭐 하나라도 남기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 선비들이 그랬다니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 아무튼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하려고요. 우리가 버린 것도 너무 많고 버린 것 여기서는 좀 버린 것 좀 돌아보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저쪽에 가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한 발 뛰어넘어서 극복할 것인가 큰 사람으로 클 것인가 이런 거를 샘플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특히 할아버지하고 정조부 아버님의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후속으로 남김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그냥 뜻은 별로 후계자를 양성한다 이런 구체적인 뜻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 자발적 나서주면 좋은 거고. 예 좋은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무슨 뭐 제자를 키우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제일 치중한 건 교양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교양은 한 번 수업하면 한 학기밖에 안 들어요. 전공은 나중에 또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 교양 수업 진짜 유명했는데요. 한 5분 10분이면 다 마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엄청 빡센 수업이었거든요. 제 수업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없고 출석도 안 보고 교재도 없어요. 그런데 꽉 차요. 꽉 차는 게 아니고 교재를 학기 말에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들 책을 만들어내요. 교양 수업 하나를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음악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멋지다. 예, 이렇게 책을 교양 수업 하나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정말 쏟았어요. 그렇게 교육하는 교수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지.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했는가 하면 이 수업이 만만치 않은 게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거기에 대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의무적이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헤르만 헤세를 읽는다 그러면 자기는 맘대로 책을 골라요. 헤세 작품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 와서 똑같은 책 읽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하고 뭐 질문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만 끝나느냐? 각자 뭔가를 써와야 돼요. 근데 그 써온 거를 수업 전에 올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때 못 올려요. 근데 밤늦게 올려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통 적어도 60명이었거든요. 90명 정도 신청해갖고 30명 정도 떨어져 나가고 한 60명 남는데 그 60명의 페이퍼를 전부 다 고쳐가지고요. 전부 다 고쳐가지고 돌려주면은 그 학생 하나 보잖아요. 그거를 60부를 전체를 60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전원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같이 학습이 엄청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들이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반드시 복사로 폐가망신할 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킹코스 가가지고요. 복사를 이렇게 박스로 치고 그러고 지금 아이고. 아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만 한번 해도 가까워지는데 쓴 글을 매주 읽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은 사람들끼리도 친하고 저하고는 물론 친하고 제가 가끔가다 이름은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한테는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글을 매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이 지나도 찾아오지요. 대단하시다. 30년이 지나도 찾아옵니다. 저기 저렇게 써놨네요. 음. 선생님 마지막 초를 놨어요. 선생님 게으름 좀 부리세요. 마지막 토요일 날 오니까 이렇게 돕는 분들 계시던데 예. 그 제자분들 중에서 오시는 아닙니다. 제자들 아니고요. 제자들은 사실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죠. 예. 제자들이 와서 좀 안 하느냐 다들 그럽니다. 제자들이 여기 올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 연세가 들어야 이게 좀 하는데 그냥들 오셔서 도우세요. 그 저 집은 어떻게 짓게 됐는가 하면 아까 왜 땅 누가 바로 처음에 고단날 아침에 사서 지으라고 네. 그분 콩나물 값을 아끼시는 주부예요. 근데 땅을 쓰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그때 그 부군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을 팔면서 조금 돈이 남으셨던 모양이에요. 땅만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돈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쉽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주식회사 돈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급히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제가 9시에 6월 12일 날 9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통장 개설했습니다. 그 전화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독촉을 몇 번 하셨거든요. 10분 이내에 5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걸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지금 그 얘기 하려고요. 마지막 토요일 되기 며칠 전에 오십니다 벌써. 그래서 청소를 하시고 지난번에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부엌에 계시면서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시고 근데 그분을 보고 정말 놀란 게 처음에는 본인도 조금 나중에 들으니까 저를 5년을 지켜보셨어요. 5년을 지켜보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조금 걱정되셔서 전화도 가끔씩 하시곤 하셨는데 그 기부를 하시고부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키울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내미는 거 못하고 남의 집에 빈 그릇도 못 찾아오는데 요즘은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분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 사람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어요. 나이 연세도 많아요. 근데 이게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주부로서 막 콩나물값 이러시다가 큰 돈을 내시고는 본인도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막 전화하시고 제가 하루에 13번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시더니 시간이 가면서 그냥 너무 훌륭한 기부자, 봉사자가 되셔서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스케일이 크신 분은 또 있지는 않지만은 봉사하시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세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지만은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크시는 게 아까 올라가신 전망대도 누군가가 와서 싹 페인트 칠해놓고 간 거고요. 요것도 지금 그라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정말 이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우선 본인을 부유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그치고 밥을 혹시 먹으러 가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붙들어 놓는 건 제가 사람 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를 못 보고 갈 뻔했네. 아까 이게 우성살이 그러게 기가 막히네. 요즘 땅덩이 위에서
두어다를 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간혹 부부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침대는 여기 둘. 예약해요? 예약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아, 외국인들만. 오시는데 예약할 수 있나요? 예? 중요한 손님. 예, 연락해 보세요. 시간만 맞으면은 예.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초청을 드리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 좋잖아요. 그래. 너무 좋네. 하마터면 놓칠 뻔한 공간. 외국인을 위한 전용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일종의 이게 외국인 그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게스트하우스인데 너무 좋다. 쓸수 있는 차 한 잔 여기서 하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꽉 찬 그리고 충실한 일정. 저녁 식사로 마무리합니다. 행경동호회에서 책을 여러 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서명을 받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염소고기와 염소탕이었는데요. 요주에 계신 행경 원호님께서 스폰서해 주셨습니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염소 무침탕, 염소 무침탕이네. 아이고, 오늘 또 보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걸 기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위해서 저녁은 그 여주에 있는 제가 이렇게 약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모두와 여백서울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기차를 탔는데 6명 타는 칸에 저는 통로에 앉았고 제 옆에 여성이 하나 앉았고 맞은편 창가에 남성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여성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더니 통화를 하는 걸 들으니까 비행기 놓칠까봐.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한 모양이에요. 뭐라고 그랬는지는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예, 뭔가 위로를 하고 이제 그분은 공항에서 내리고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불과 10분 15분 거리예요. 근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가 저한테 말을 거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리시거든 휴슈그라벤에 한번 들려보시죠. 그래서 제가 저의 대꾸를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당신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휴슈그라벤이 뭔가 하면 교회하우스 주소래요. 혹시 청와대 가보라는 건 몰라도 효자동 가보세요. 통인동 가보세요. 이걸 어디서 새카만 외국인한테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그때가 괴테 탄생 250주년이에요. 디셀도르프 괴테 박물관에서 괴테 컨퍼런스를 하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는 1999년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강연을 했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완가들 떨면서 이제 이 소동 시집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끝났는데 어떤 조그만 할머니가 오시더니 우리 집에 좋은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네 뭐 이러는데 또 다른 질문자가 막 왔어요. 막 지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호텔 방에 돌아갔더니 세상에 이분이 제 숙소를 다 수소문을 해갖고 이만한 쟁반에 온갖 과일이 다 담기고 아까 기차에서 만난 분이? 아니에요. 기차에서 만난 분이 아내였어요. 기차에서 만난 분이 이제 내가 만났던 사람이 여기 학회 프로그램에 있다니까 아내가 온 거예요. 그러고 막 거기 또 칼까지 놓고 위에 또 써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무거운 트렁크를 두고 그 댁에 하룻밤 자러 갔습니다. 세상에 10하룻밤을 잤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제가 서동 시집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서동 시집 초판본이 딱 책상 위에 펴있어요. 1819년 책입니다. 오늘 못 보여드렸어요. 그게 딱 놓여있고 그 다음에 창턱이 기다랗게 2m쯤 있는데 문화 단신들 기사들이 딱 스크랩이 돼서 쭉 놓여있는데 다 제가 관심 가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지 어떻게 해요. 읽다 보면 밥 먹다 차 마시다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뀌어요. 또 읽어야 돼요. 그러느라고 10하룻밤을 자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분의 직업은 뭐예요? 그분은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하세요. 토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오너. 어머. 예. 그러시는데 그 댁을 가봤더니 세상에 대자만 29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대자요. 대부 대자. 대부대사. 예. 크리스마스 무렵에 갔는데 정말로 이만큼 카드가 쌓였어요. 2월 말까지 다 벌쓴대요. 그리고 당신 자녀들도 물론 있고, 근데 어디서 굴러가는 조그만 저를 눈여겨보시고, 그때 1999년부터 작년 12월까지요.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만한 봉투가, 서류 봉투 이렇게 두꺼운 게 와요. 1년 동안, 아니 한 반년 동안 제가 관심 있을 기사를 다 모아가지고 1999년서부터 작년 12월까지 작년 12월에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남자 제 어머니 같은데 지금 어머니 얘기 끝에 나오는 겁니다. 남자분은 그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크리스마스 날 제가 찾아뵈었는데 너무나 정잠을 단정히 하시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메인 디쉬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후식을 먹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결례를 좀 하겠다고 일어서셨어요. 근데 세상에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 심폐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 자제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서울에 와봤더니 연구실에 이런 책박스가 천장에 닿게 쌓여 있는 거예요. 책을 좀 보여줘. 예, 서동시집 초판본 같은 귀중한 책을 250권을 항공으로 보냈어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다른 독일의 소더비를 할 옵션에서 일을 하고 아들은 런던의 은행에 있는데 저기 며느리가 예일대학 문창회장이에요. 자녀들이 충분히 그거 알만한 사람들인데 이 책이 어디 가면 잘했을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파우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기의 판본이라는 것도 왔고요. 그때. 예, 기가 막힙니다. 서동시집 1819년 그걸 열어보셨을 때 얼마나 막 정말 기가 막혔죠. 전율이 그러니까 이게 당신 자녀분들이 다 있는데 어디서 굴러가든지 뭐 독일서 보면 우리 뭐 미얀마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한국어를 조금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 뭐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시고 이 사람이 형식을 하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판단을 하셨던 거죠. 그분한테 뭔가 위로만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캐치가 짧은 됐어요. 단어를 예, 듣고 짧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제2의 부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작년 12월에 로마 까사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가서 단집에 가서 이탈리아 여행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근데 글쎄 그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야 되는데 독일을 가야 되는데 기차표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빙빙 도는 기차를 타고 밤기차를 15시간쯤 타고 가서 장례식 마치고 다시 밤기차를 타고 가고 다시 그 괴테가 그 식물론 가지고 온 팔레르모로 가야 돼서 또 팔레르모 닷새를 그렇게 밤기차를 탔습니다. 꺼냈어요. 아 근데 안 갈 수가 책을 뭐 이거를 쓰는데 한 사람만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먹여 살려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을 여백서원에서 전영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내 드는 생각은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돕고 있었고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그녀의 순진무구함,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애 교수님의 여백서원이 그녀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